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9시 방송은 의학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이 들어 노화되는 것, 모두가 조금 거스르고 싶은 일 중 하나일 텐데요. 오늘은 장일영 교수님의 신간, 영노화 솔루션을 한번 알아보면서 영노화의 실천 방법, 그리고 이론까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오랜만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7번째죠.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동안의 어떤 강의 내용과 그다음 진료에서 얻었던 경험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역사회 노인 연구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때 어떤 배웠던 점들을 이번에 좀 묶어서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소개도 할 겸, 그리고 이제 좀 새로운 내용들도 담겨 있어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다는 담지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저도 제목을 봤을 때 영노화 솔루션, 이제 영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만인의 좀 꿈 같은 일이잖아요. 네. 항상 실천하고 싶은 일이고요. 사실 네. 벌써 미국에서는 영노화의 기술이 네. 노벨상을 받고 예, 더불어서 일단 동물 실험에서는 이미 다 재현이 됐고요. 네.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체 실험이 드디어 올해 승인이 나서 네. 시작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어떤 뭐 안 좋은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줄기세포 관련 관련 안 좋은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사람들이 이거는 다 부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약간 말이 되냐 이렇게 좀 인식을 가지시는 분도 네. 계실 수 있죠. 그렇지만 외국은 안 그랬거든요. 네. 쭉 이렇게 기술이 개발돼 왔고 지금은 이제 혈액 속에 이런 어떤 노화를 속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거스를 수 있는 물질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이미 몇 가지 확인했습니다. 네. 예, 그걸 이제 인체에 투입하는 임상 연구를 한다는 의미고, 물론 이 부분이 효과 문제가 의심을 하는 건 아니고 네. 부작용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제일 걱정이 암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이제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 거냐. 그렇죠. 그렇죠.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그런 내용 함께 살펴볼 텐데요. 좀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책에 대한 내용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내용일까요? 자, 여기 지금 제목을 보셨는데요. 기쁨 수명을 되찾는 초과 회복의 기술이라고 제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네. 기쁨 수명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저도 이게 오늘 선생님 만나기 전에 읽어봤는데 네. 이 기쁨 수명이라는 단어가 뭘까? 뭐 행복하게 사는 삶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걸까요? 네, 사실 우리 비욘디는 이제 건강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네. 네, 의학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기쁨 수명이라는 것은 사실 건강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밝기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네. 내 인생에, 내 삶에 얼마나 밝은 시간, 반짝이는 시간이 많았느냐. 약간 청춘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렇지만 네. 이제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또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어떤 극도의 행복을 느끼는 것. 네. 예, 우리가 건강 관리한다고 행복해지는 거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시간인데요. 사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또 이제 좀 잘 살게 되면서 모두들 이제 기쁨 수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개인도 사회도 벌써 병원에 와서 질문이 틀려지잖아요. 예, 어떻게 지금 저 여기서 뭘 더 하면 좋아질까요? 네, 그렇죠. 네, 그죠? 뭐 병만 고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조그만한 이상도 미리 발견하려고 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이 개념이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조금 활성화된 개념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좀 미국이 널리 알려졌고요. 네.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그저 오래 살기만을 바랬어요. 예, 그래서 이때는 생존에 얼마나 오래 생존했느냐를 봤다면 시간의 개념이겠죠. 그런데 이제 건강 수명의 개념이 요즘 지금 이제 대두가 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도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내 몸의 기능, 그죠? 내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시간의 기능이 곱해진 값이 우리가 이제 건강 수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기쁨 수명은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혼자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또 즐기고 사랑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시간. 그게 없으면 사실은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뭐 질병 관리를 잘해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뭐 혼자 움직인다고 해서 그게 뭐 살아있다라는 감정을 주진 않은 것처럼 좀 그렇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는 건강 수명을 넘어서 네. 얼마나 기쁨 수명의 기간을 길게 가져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아젠다예요. 네. 근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기능이나 또는 어떤 건강 상태가 약간 떨어지더라도 이 사람의 밝기 또는 이 활동력이 많으면 실제로 기쁨 수명이 늘릴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보셨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예를 들면 몸이 되게 불편해요. 뭐 일부 이제 장애인 예를 들어 분들이라든지 휠체어 타신다든지. 휠체어 타신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원래부터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왕성하게 활동도 하고 그죠? 뭐 작품 활동, 취미 활동, 그다음에 배움 활동, 그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까지 하면서 누구보다도 사실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잖아요. 네. 그 건강으로 설명이 다 안 되죠. 그건 그렇죠. 이 부분이에요. 아. 기쁨 수명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는 조금 안 좋을지 몰라도 밝은 삶을 살고 계신 그렇죠. 거네요. 더 밝게 해서 본인 인생을 꽃피우신 분들이고 어. 우리는 결국 기쁨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더 이렇게 발전하고 나아가고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들, 자 아까 건강이 결국은 좀 그래도 뒷받침이 되어야 기쁨 수명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즉 네. 기쁜 시간을 늘릴 수 있을 텐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네. 병원에 가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해요. 뭐 검사를 하든 진료를 보시든. 그런데 스스로가 생각하시기에 건강한지 모르겠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가 뭔가 아까처럼 나를 위한 시간 또는 나의 배움 또는 나눔 또는 이제 어떤 활동, 자기 개발 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힘이 없거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려고 몇 번 노력하고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건강 관련 행위라든지 또는 뭔가 자기 개발 행위를 못하고 계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여러 가지 이슈로 좀 어세스를 하려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신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더 건강에 관련되는 노력을 열심히 하세요. 라든지 운동을 더 해라. 운동도 하세요. 뭐 네.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건 당신의 마음 또는 정신의 문제야. 예를 들어 너 번아웃 온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의지의 네. 문제일 수 있고 번아웃 문제도 있으니까 이거는 당신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라고 할 수 있죠. 네. 물론 많은 분들이 있으실 그렇죠. 거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은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 또 노력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우울증이 있거나 또는 번아웃이 올 상황도 아닌데 네. 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좀 여분의 에너지가 있어야 저녁에 뭐라도 하죠. 그렇죠. 배우기도 하고 사람이라도 만나죠. 그리고 웃을 힘이 생겨요. 그렇죠. 뭐 그냥 집에 있으면 누워만 있고 싶고 이런 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관찰한 어떤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마음도 건강도 큰 이상은 없고 관리도 어느 정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분의 에너지가 부족한 분들이더라. 어떻게 보면 단순한 알 수 없는 무기력증 그런 거랑 비슷한 걸까요? 그렇게 돼버리죠. 결국은 그렇게 간주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힘이 없는데 네. 에너지가 없는데도 이제 다른 데서 자꾸 원인을 찾고 계시는 경우들 아니면 그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좀 좌절하는 경우들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이 요즘 좀 많아지고 많다 워낙.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네. 질병을 이렇게 좀 따지지 않거든요. 네. 지금 보면 문선진 님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암이 있더라도 네. 또는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사실은 잉여 에너지, 여분의 에너지는 더 만들 수 있어요.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본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네. 실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먼저 꼭 알아야 되는 이제 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두 번 질문을 드릴 거예요. 사람의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저는 세포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결국 세포 덩어리예요. 네. 그런데 세포가 어떤 특정한 모양이 있고 네. 모양을 유지해야 되고 또 어떤 기능을 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부여된 기능이 있으니까 이 기능을 하려면 에너지가 없이 될까요? 안 되죠. 네. 우리 이제 과학에서는 무슨 엔트로피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네. 에너지가 소진되는 순간 그냥 다 먼지로 가죠. 우리 우주의 원리처럼. 그러니까 결국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에너지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대사시켜서 뭔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 관리가 결국 사람의 활동과 기능의 관리예요. 그죠? 근데 또 다른 방면으로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사람의 몸은 그러면 영양학적으로나 구성 요소로는 뭘로 돼 있습니까? 하면은 네.
보통은 이제 물이 제일 많죠. 70%인가 뭐 뭐 되게 그렇죠. 많이 차지하고 예, 있다고 보통 들었던 60, 것 같아요. 70%가 이제 물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물론 지방도 있고 뭐 일부 탄수화물 무기질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지방이나 탄수화물 무기질 형태는 기능보다는 이제 보통은 필요할 때를 위한 저장 형태가 좀 더 많아요. 네. 그죠? 일종의 이제 곡간 같은 형태라면 단백질은 실제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여기 적어놨던 이제 호르몬, 면역, 신경 전달 물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인간이 고등생물이다. 고등생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들은 여기에 다 있어요. 다 단백질이군요. 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잘못된다는 것은 사람이 형태도 문제가 되고요. 기능적으로도 완전 엉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뭐 피부나 기관 같은 것도 단백질 많지 당장 않나요? DNA부터요. 네, 그러세요. 그러니 결국 이 단백질이 어떻게 잘 기능하게끔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돼요. 네. 그러니까 앞에는 제가 재료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기능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에너지로 존재를 해야 기본적인 활력이라는 게 나오고 이 활력을 위해서 아무리 다른 것들이 중요하다고 많지만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대전제가 돼요. 충분한 에너지 그리고 단백질의 기능이 유지되는 것. 우리 몸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돌리기 위한 제일 중요한 원칙 두 가지인 거네요. 그렇죠. 이거 빠지고 나서 나머지 안 돼요. 예를 들어 암 환자분들이 힘이 없어하는 것에는 대부분 1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너지가 없으면. 네네. 에너지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밥을 잘 먹는데 또는 일반적인 생활을 잘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회복이 잘 안 되고 활력이 떨어질 때는 단백질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질병이 생겨서 네. 이제 우리 단백질들의 기능이 사실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문제들이 좀 계속 그러니까 발생하는 거군요. 좀 더 근본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았으면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진짜 항상 고쳐 쓰는 존재라는 점이에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이에요. 항상. 예.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심장은 뛰고 있고 입은 말하고 있잖아요. 네. 침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뭔 일이 일어납니다. 생산이라든지 뭐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는 장도 거네요. 지금도 뭐 움직이고 있을걸요. 그렇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우리 몸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나빠져요. 퇴화하고. 자, 세포마다 주기가 있어요. 생명 주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백혈구는 며칠 못 살아요. 그 말은 며칠 뒤면 백혈구라는 세포는 새 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고 네. 바뀌어져 있어요. 그죠? 네. 밑에 보면 피부도 있고요. 장세포도 있고 그다음에 밑에 적혈구 피죠. 네. 예. 피 4개월 뒤면 거의 반 이상 바뀌어요. 그래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 자고 일어났을 때 이미 생물학적으로 다른 개체예요. 어제와도 다르고 몇 시간 전과도 다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안 되면 회복 실패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되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돈이 많은 사람이 조금 돈 썼다고 그게 표가 안 나는 거하고 네. 똑같아요. 그게 이제 젊었을 때 특히나 더 그런 거고요. 젊었을 때 부자인 거네요. 예를 들어. 그렇죠. 거의 만수르입니다. 젊었을 때는. 근데 문제는 이제 35세 전후부터는 네. 이제 사람의 어떤 전체 에너지의 수준이 조금씩 줄어져 가요. 예, 이거는 이제 사람 세포가 그렇게 지금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 뒤부터예요.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몸을 복구해 나가는 능력 또는 기회의 차이가 사람의 그 뒤 경과를 바꿔요. 자, 예를 들면 이 파란색 선을 먼저 보시면 네. 자, 35세 정점을 이제 찍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사람의 종합 기능, 에너지의 총합이죠. 총합이 이제 세포들 총합의 에너지 기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제 하락세가 시작되는 거군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희망적으로 원하는 네. 최적의 노화 궤도예요. 예, 궤도인데 건강하다면 저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상적으로 가길 원하죠. 그런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매일매일 조금씩 나빠지는 걸 회복시키고 나빠지는 걸 회복시키고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날은 좀 술도 마셔서 힘든 거 다음 날 복구시키고 하잖아요. 그렇죠. 컨디션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그렇죠. 것처럼. 예. 이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만약에 좀 허술이하거나 네. 예를 들어서
조금 이 로스를 방치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조금씩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하락폭이 확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점점점 이제 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네. 나 지금 그냥 관리 안 하는데? 제 얘긴데. 제가 그렇습니다. 네, 뭐 나 그냥 특별한 거 안 하는데 뭐 멀쩡하잖아. 네. 무슨 뭐 35세 같은 얘기야. 나 40대인데 멀쩡해. 할 수도 있죠. 뭐나 물론. 50인데 괜찮아. 그럴 네. 수 있죠. 뭐 병도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방금 보셨던 이 그래프인데요. 네. 어떤 질병이나 내 상태를 어떤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자, 사회적으로 질병은 어떤 특정 장기의 기능이 요 정도까지 떨어져야, 예를 들면 한 40% 정도 남아 있어야 네. 이제 질병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네. 뭐 고혈압도 예를 들면 그렇죠. 130까지는 그냥 높다 그러지. 뭐 이걸 고혈압이라고 정의하지 않잖아요. 뭐 진단하지 신장 않잖아요. 기능도 몇 프로 남았을 때 뭐 1기, 2기 맞습니다.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의학적 또는 사회적인 합의의 문제예요. 네. 이 시점부터 우리가 이제 병이라는 것을 이제 타이틀을 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A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본인은. A부터는 환자니까요. 그 환자니까. 네. 예, 또는 병을 얻었으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증상을 느끼는 시점이나 또는 피검사를 했는데 뭐가 네. 좀 이상하다. 이야기하는 시점은 대개는 질병으로 우리가 진단받기 전 단계죠. 결국은 B 단계입니다. 네. 아까 이 커브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커브가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사람은 이 증상이 조금 더 일찍 오겠죠. 네. 그리고 이 커브를 더 올려놓으면 더 늦게 오겠죠. 그렇죠. 예, 결국 가는 코스는 같아요. 시간의 문제예요. 그게 언제 오냐의 차이인 거네요. 언제 오고 또 언제 이 B 지점, A 지점에 도달하냐.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이게 특정 장기 이야기만이 아니라 네. 그럼 A 장기, B 장기, C 장기 속도가 다 다르겠죠. 네. 그리고 전체 이 사람의 에너지 합도 전체 속도가 다르겠죠. 네. 여기에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어떤 게? 자, 뒤에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분은 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좀 노화 속도가 빨리, 그래서 몸이 빠르게 나빠진 경우죠. 우리 책 제목으로 따지면은 무기력한 당신인 네. 상황일 네. 수도 있어요. 자, 왜 이분은 회복이 부족했고 에너지가 부족했는가? 네. 한번 볼게요. 이 한 장으로 사실은 제가 진료실에서 거의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모든 이론이 설명 가능한 이미지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를 파악을 할 때 뭐 질환이 있든 없든 네. 또는 뭐 이분이 뭐 어떻게 살든 이 한 장으로 거의 웬만한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솔루션을 세울 수 있고 네. 실제로 책 내용이 이걸 설명하기도 하지만 저도 진료실에서 이 하나 가지고 8, 90%를 해결하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로 다 설명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네요. 네네. 좀 근데 이제 어떤 조금 걸까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사람이 뭔가 그러니까 에너지는 결국 밖에서 와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 우리는 식물이 아니라서 광합성을 못 합니다. 음식을 먹어야죠. 음식을 먹어야 돼요. 자, 섭취를 하는 게 있고요. 네. 그 섭취를 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흡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먹는 게 그대로 다 내 것이 되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운동을 한다 또는 지금처럼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은 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손실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일까요? 염증이 있다. 아. 마모가 된다. 안 좋은 상태에 놓여서 그것 때문에 좀 손실이 예, 발생한다. 뭐 예를 들면 암이 있다. 그러면 암으로 인한 손실량이 아, 발생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양을 가지고도 이제 잉여 에너지 결정이 되지만 여기 보면 호르몬이라는 얘기가 있죠. 물론 호르몬을 제가 좀 크게 통칭한 내용이긴 합니다. 네. 이 남은 에너지들이 이제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이게 필요 없이 남아 있으면 저장을 해야죠. 네. 그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저장을 적시에 적소에 되게 하는 이 시스템이 결국 호르몬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만성질환, 뭐 당뇨라든지 또는 어떤 뭐 공풍파병이나 관리가 안 되면 이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네. 즉, 이 호르몬뿐만 아니라 잉여 에너지를 몸이 저장하는 형태의 저장 에너지로 보내거나 또는 저장된 에너지를 받는 과정이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아, 원래 정상적이었던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네. 예를 들면은 내가 잠을 못 잔다. 네. 또는 뭐 스트레스가 크다. 이 과정에 제일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이 잉여 에너지가 떨어져서 힘이 없고 피곤하죠. 저장된 건 많은데 제대로 사용을 못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환 자체가 안 돼요. 네.
그러니 이제 결국은 우리가 왜 만성질환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도 여기서 설명이 되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진찰해보면서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자기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지, 잠 못 잤는지, 그 다음에 혹시 염증이 있는지, 뭔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먹었는지 사실은 얼마 쓰는지도 알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잉여 에너지가 어느 정도 생기면 사람은 다음을 대비하잖아요. 네. 다음을 대비하니까 이걸 저장을 할 때 이 저장 에너지를 저장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뭔가요? 자, 우리도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이걸 만약에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네. 제가 일단은 이제 여분의 돈이 생겼어요.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쓸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통장에 저금을 하죠.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이자가 제일 높은 데 넣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빨리 빼기 또 쉬운 데 넣어요. 음. 그죠? 그게 이제 세포 안에 있는 ATP라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저기 누구시죠? 문서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여기도 이제 충족이 되면은 글리코겐이라는 이제 이런 쪽으로 예, 이제 또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중기 또는 몇 시간 정도 예,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근육 내의 중성 지방, 그다음 피하 지방이나 내장 지방. 그다음 맨 마지막에 근육으로 저장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아래 건 뭐 장기 예금 같은 거고 뭐 그런 집일 수도 있어요. 지금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지을 수도 있겠네요. 더 크게 생각하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순서로 되게 이제 하고 필요하면 또 거꾸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빨리 써야 돼요. 네. 막 달리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금방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 저장 에너지를 가지고 와야 되죠. 위에 거부터 탁 쓰기 그렇죠. 위에 시작하는 거서 거네요.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굶으면은 입에서 단내 나다가 이제 체지방 빠지고 네. 마지막에는 심하면 근육도 빠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네요.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잉여 에너지는 방금 이 번호 달아드렸던 이 5가지의 이런 공식화시켜서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 따라서 사실 얼마든지 내가 잉여 에너지가 왜 부족하는지가 1차적으로 나옵니다. 저장되는 순서하고요. 사용되는 순서가 좀 다를 때가 꽤 있어요. 저장된 순서가 아까 이렇게 저장됐잖아요. 오른쪽 순서대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잉여 에너지가 남으면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자, 저장은 이렇게 가는데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순서대로 들어갔으면 이 순서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육 단백질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근육 단백질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근육이라고만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근육은 하루 종일 뭔가의 대사 과정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속도가 이 어떤 대사의 과정 때문에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근육이 좋아하는 영양소라고 하면 대부분 단백질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네. 실제로는 모든 영양소가 다 필요합니다. 단백질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예, 탄수화물도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방도 필요하고 뭐 비타민, 무기질 다 필요해요. 예,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또는 뭔가 음식을 먹으면 이제 이 어떤 합성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거예요. 네. 예, 왜냐면 항상 어느 정도는 분해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자전거 페달을 한번 쌩 하고 밟으면 네. 한번 쑥 돌잖아요. 갔다가 네. 그다음 안 밟으면 다시 쑥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다 쑥 밟으면 또 쌩 가고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지. 결국 먹지 않으면 밟지 않은 거하고 똑같아요. 자전거 페달을. 어떻게 좀 밑빠진 독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내가 안 먹는 시간 또는 소화가 다 된 시간이 늘어나면 여기서 보면 이제 생기다가 비가 안 생기고 오히려 근육이 빠지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는 우리의 일과는 이 사람의 일과는 하루 종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삼시세끼 그때만 먹으니까요. 그러면 이 A 구간과 B 구간의 반복 연속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만들다가 조금 더 까먹다가 좀 더 많이 만들다가 좀 더 까먹다가 이걸 밤사이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 효율이 네. 35세부터 조금씩 떨어진다. 그럼 이게 생성은 좀 잘 안 되고 그렇죠. 손실만 더 빨라지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B는 거의 고정인데 네. A가 점점 안 돼요. A 고점이 좀 낮아지는 거군요. 예, 고점이 낮아지고 이게 짧아져요, 기간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B가 자꾸 늘어나요. 이거 자꾸 계속 먹어야 될 수도 없고 참 그러니까 고민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A가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그런 이제 이유들이 하나씩 여기서 다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재료 조달 이슈가 있는 거예요. 재료 조달이. 왜냐하면 운동도 하루 종일 못 해요. 그렇죠. 특히나 잠자는 시간 어떻게 할 그렇죠. 겁니까? 자, 그러면 재료 조달이라도 돼서 이 A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줘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재료 조달이 원활하다고 하는 것은 집 짓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 지을 때 벽돌, 나무, 철근, 시멘트 다 필요하지.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없어 보세요. 집이 지어집니까? 그냥 공사장 자체가 멈추죠. 안 되죠. 네. 예. 만약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재료가 중요한 재료들이 누락된 경우는 부실공사죠. 예. 그러니까 이제 되게 힘없고 뭔가 좀 엉성한 그런 구조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단백질은 이러면 기능 못 해요. 호르몬 작동 안 하고요. 그냥 노폐물 처리가 돼 버려요. 어렵네요. 진짜 근육을 만들기가. 예. 그러니까 근육은 엄청 사실은 뭔가 이런 귀족 같은 거예요. 모든 조건이 다 만들어졌어. 다 채워지고 재료 다 되고 환경 다 됐을 때 그때 나는 게 이제 근육인 거예요. 이게 참 수액을 꽂고 있을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일이네요, 정말.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간에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영양소를 좀 불필요한 것들은 좀 필요한 걸로 이렇게 좀 치환 교환할 수 있다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조달을 하는데 문제는 이 근육 단백질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공급이 안 되면, 단백질이 공급이 끊기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기부터 써버리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쓴 게 아니라. 아까 이렇게 간다 말씀드렸잖아요. 맞는데 몸이 단백질, 잉여 에너지에 단백질이 부족해요 하는 순간 그냥 바로 직행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확 써버리는 거네요. 네. 절대 깨면 안 되는 예금을 갑자기 깨버리는. 네.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이 근육 단백질이 실제로 이제 원래 아까 그러니까 복구되고 좀 부서지고 복구되고 부서지고 이거 계속 반복한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과정이 잘 안 되면 처음부터 근육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굉장한 피로감부터 옵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함이 네. 되는 건가요? 예, 실제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들은 사람이 숨 쉬고 뭔가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기본적인 그러니까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하기 위한 기능들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아까 기능을 하는 거라 했잖아요. 네. 단백질은 기능이라 했잖아요. 네. 머리를 쓴다. 기분을 좋게 한다. 부가적인 활동들을 할 때 뭐 필요한 이러면 소화를 것들이네요. 좋게 한다.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다운되는 거예요. 하라면 할 수는 있어요. 괜히 속도 불편하고 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피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조금만 과로하면은 내일이나 모레 한 이틀에서 3일 이상 회복이 걸리고 심지어는 일주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여분의 에너지가 적으니까 뭐 합니까? 여행을 보내놔도 심지어는 그 비싼 돈 그 시간을 들여서 가도 호텔 가서 누워만 호텔 가서 누워만 있어. 리조트 안에만 있어. 이런 거예요. 이게 잉여 에너지가 부족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따지고 놓고 보면 밥 못 먹었나요? 아니에요. 잘생겨 드셨고. 그렇죠. 오히려 더 잘 먹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되면 단백질의 항상성, 즉 이 잉여 에너지에 단백질 풀링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능이 망가지면 그럼 해야겠죠. 네. 그렇죠. 먹고 쓰는 관계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언밸런스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건강이 나빠졌을 때 뭐부터 하십니까? 저는 밥 먹고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누워 있는 것 같고. 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쉬는 걸 먼저 하시고요. 네. 어떤 분들은 운동량을 더 늘리세요. 그래요? 맞잖아요. 우리가 이제 네.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니까.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러면 건강을 더 증진시키려고 운동을 더 하지 않나요? 뭐 체력을 더 기르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내가 운동을 안 해서 몸이 안 좋은가 봐. 물론 틀린 건 아닐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잉여 에너지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운동량을 늘려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 저걸 뺐어요. 그렇죠. 여기서 더 늘어나 버리면은 잉여 에너지 레벨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 특징이 그거예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더 힘들고요. 힘들고 오히려 운동을 해야 겨우 유지가 되는 정도. 안 하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차피 상태가 안 좋을 때 스스로 거기에 몰아붙이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판단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네. 이 판단에서 잉여 에너지의 개념이 없이 그냥 이거 보통 사람들 에너지하면 이걸 뭉뚱그려서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고요. 예. 예를 들면 잉여 에너지 충분한데 이게 저장을 못 시키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니 이제 결국은 일단은 우리가 먼저 점검할 거는 잉여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야 저장도 하고요. 이게 돼야 당장 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잉여 에너지가 일단 첫 번째로 담보가 돼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필요 요건은 2가지예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총 칼로리는 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다음 2번째는
안정적인 필수 아미노산이 공급이 돼야 돼요. 단백질. 그죠?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본론. 자, 초과 회복을 통한 영노화 전략. 초과 회복. 네. 자, 이 초과 회복이라는 게 뭐냐? 자, 인공위성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가장 편안해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환경, 그리고 어떤 루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인공위성하고 똑같아요. 궤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주 저항 없이 일정하게 돌 수 있는 궤도를 우리는 돌고 있고요. 지금 피디님과 저랑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50억 인구는 다 다른 궤도를 돌고 있어요. 그죠? 그게 부딪히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죠. 잘 유지되고 있는 유지되고 거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그래프 커브가 이게 좀 빨리 나빠지면은요. 네. 결국은 마모가 뭔가 심해서 저항이 뭔가 심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도는 힘이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아래로 하면서 중력이 이끌러 가는 거죠. 그렇죠. 저기 오른쪽처럼 아, 지구로 추락하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때 사람은 이제 에너지가 꺼져가는 거고, 아, 그다음에 점점 힘이 떨어지잖아요. 여분 에너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이제 더욱 더 아래로 하면서 고립되고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병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딱 진짜 위성 같네요, 정말.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까도 이제 피곤할 때 어떻게 합니까? 쉬어요 하잖아요. 그렇죠. 뭐 틀린 건 아닌데, 자,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건강을 예방하는 수칙, 원래 하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예방 수칙으로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오히려 유지되는 거예요, 궤도가?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도는 속도 천천히를 외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쉬어야겠다를 해버리면 쉬어야겠다, 또는 우리가 뭐 조속노화를 해야겠다, 쉬어야겠다라고 천천히 하면은 오히려 원심력이 그러네요. 줄어들죠. 그렇죠. 더 떨어져요. 더 추락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추락하고 있거나 몸이 이제 이렇게 나빠져서 뭔가 잉여 에너지 떨어지고 회복이 안 된다고 느끼면요, 그거는 기존에 예방하던 전략 자체가 틀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먹고 그냥 누워서 자라 이런 예, 뭐 예를 전략들. 들면 뭐 많이 걷기, 네. 그다음 운동하기, 뭐 명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아. 상식적으로 건강이 좋다는 그런 행위들 자체가 오히려 지금 나랑 현재 상태랑 안 맞아서 슬로우 하다가 오히려 더 지금 자꾸 꺼져가는 중인 거예요. 근데 이때 자꾸 예방 전략을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해요. 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또 몸이 좋지 않을수록 예방 수칙의 효과가 떨어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게 몸에 좋더라 하는 것들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뭐 예를 거죠. 들면은 뭐 저염식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뭔가 뭐 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는 거고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즉 거의 예방이 아니라 치료적 전략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흔히 하는 건강 네. 습관들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네요. 그런 그러니까 효과가 반전적인- 있지만 약하다. 잘해봐야 제자리 걸음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이 수동적 대응이라는 게 이제 말씀하셨던 네. 그런 우리가 일반적 건강 수칙들을 그냥 나열해서 접근할 때예요. 네. 뭐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잡곡밥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운동 예, 걷고 운동하고 뭐 여러 가지들 다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혈압에 걸렸어요. 고혈압에 걸렸으면 고혈압에 필요한 수칙들 다 합니다. 그죠? 고염식 먹지 말고. 뭐 그죠? 운동하기, 그렇죠. 그다음에 기름진 거 많이 먹지 말고. 하죠. 뭐 체중도 네. 빼줘 하죠. 열심히 했습니다. 자, 네. 고혈압 아주 조절 잘 돼요. 근데 그 다음 결과가 콜레스테롤이 높대요. 왜 그렇게 아니 또 보통은 이제 살면서 이런 경험을 다 하잖아요. 그쵸, 같이 또 오니까. 네. 근데 그게 당연한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수동적 대응을 하다 보니까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 하나 겨우 잘 치료해놨더니 좀 있으니까 무슨 병 생겼대. 또는 뭐, 튀어나와 버리고. 네, 뭐 나빠졌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제 그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래프로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내가 지금 원래보다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됐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라도 저속 노화를 해야지 틀린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비경로를 갈 수밖에 없다. 이게 확실히 좀 맞죠?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거는 내가 회복이고 또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A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A 과정은 예방이 아니라 치료 과정이다.
이거는 완전히 방식이 달라야 된다.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랑 소 잃고 소를 찾아오는 거네요,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결국은 이 A와 B는 확실히 다르고 네. A 할 때는 루틴 자체가 달라진다. 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원래는 이 최적의 어떤 인공위성 궤도, 노화 궤도를 갔어야 되는데 네. 못 갔어. 못 갔을 때는 대개는 이 여러 장기들의 에너지 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장기 C나 D처럼 뭔가가 가속 노화되고 되게 만든 습관 아니면 요인이 있어요. 이거 좀 찾으면은요. 네. 아까 잉여 에너지와 함께 이 회복이 이전에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초과 회복 시점으로 가요. 그러네요. 이게 평균치니까 이걸 낮은 거를 끌어올려주면 확 올라가겠네요. 사실 우리가 초과 회복이면은 무슨 뭐 거짓말이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우리는 이미 살면서 많이 겪어왔어요. 이 초과 회복이란 걸요. 네, 단순히 헬스장에서요. 헬스장에서요? 음. 어떤 거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원래 이제 근육이 이만큼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떤 이유로 운동을 안 해서 네. 이거 빠졌어요. 네. 그럼 자, 그러면 올리시고. 헬스장 다시 갔어요. 네. 운동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전까지는 돌아오죠. 네. 그런데 그때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식단도 관리하고 음. 수면도 관리하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조건들까지 다 맞춰줬어요. 그러면 이전 근육보다 훨씬 더 커지죠. 네. 초과 회복하신 거예요. 아, 그게 초과 회복인 거죠. 아. 맞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초과 사람은 회복이라고. 예,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감기 걸리고 나면 오히려 더 튼튼해지죠. 면역 항체가 오히려 더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왔는데 네. 의학적으로는 이게 초과 회복을 계속 경험해 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아프기 전 상태보다 더 좋아진 더 거네요.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데 이걸 네.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깊은 고민 없이 뭔가 좀 당연하다 받아들였던 게 없지 않아요. 아. 우연히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 조건을 찾으면 되는데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잉여 에너지 충분히 만들어주고 위해 요인 찾아주고 나면 그걸 제거해주고 나면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오버슈팅이 가능합니다. 뒤에 이제 어디에 실제로 사례도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전입니다. 아, 여기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네.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이거 좀 책에 자세히 써 있는데 네. 이 디테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늘 다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 제가 일반적 예방 대응 방식은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네. 거예요. 1대1로 대응하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네. 자, 당뇨병이 있어요. 당뇨 어떻게 관리할까요? 아, 네. 약 예, 먹어요,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수면 문제가 있어요. 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1대1이에요. 네. 그것은 예방할 때는 잘 맞아요. 근데 이미 몸이 나빠져 버렸잖아요. 회복력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치료 접근으로 들어갈 때는 순서가 되게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네. 아까 잉여 에너지를 높여가고 그것이 저장 에너지로 넘어가게끔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럼 잉여 에너지부터 올려요. 잘 이해를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는 먹기는 먹어야겠죠. 그러니까 뭐 안 먹으면 먹어야겠고 뭐 어떻게든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에너지 방향을 설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야 될지 설정을 해야 돼요. 아, 그 구체적인 근데- 계획을 세우는 거군요. 그렇죠. 예, 뒤에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네. 그냥 두 번째는 자기 객관화예요. 자, 자기 객관화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마다 기준점이 다 다른 것이 내가 예를 들면 나한테 운동이라는 것은 1시간은 걸어야 운동인 거예요. 근데 나한테 어떤 분들은 나한테 운동은 20분 걷는 거예요. 워낙 안 하다 보니까. 네. 뭐 어쨌든 사람마다 그 그렇죠. 기준은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나한테 맞는 최적화된 운동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본인이 정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때에 따라서는 많고 아니면 항상 많을 때도 있어요. 근데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 건강에. 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히려 이 내 사용량, 아까 우리 그 그림 보여드렸죠. 네. 에너지 흐름도에서 내 사용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봐야 돼요. 이 부분은 바로 운동을 하라가 아니라 또래하고 비교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운동하고 있는 양이 네. 나랑 비슷한 체구나 비슷한 나이, 비슷한 사람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좀 과하게 운동하나 또는 덜 운동하나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병원이 아니라 본인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어떤 루틴을 정하고 이거 안 바꾸면서 뭘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아까처럼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고 잉여 에너지를 정할 건데 네. 아웃풋 안 바꾸고 인풋 안 바꾸고 이거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내가 어떤지 알아야 돼요.
즉 자기 객관화가 돼야 돼요. 세 번째가 이제 단백질 항상성을 리셋하는 건데 단백질 항상성은 아까 기능이 떨어진 거 있잖아요. 네. 또는 이제 필수 아미노산 수준이 떨어진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상 기능을 하게 하는 건데 위해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위해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단백질 소모가 많게 하는 요인들 아까 염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만성 질환이 관리가 안 되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그게 3단계예요. 자, 그때 불필요한 소모나 염증 이런 부분들을 줄여줘야 돼요. 네. 예. 일단 요거는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은 여기에 그냥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되고 나면 쉽게 말하면 밑 빠진 독을 밑을 막아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부터 확실한 영양소 보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3단계가 그러면 약간 아까 1대1 대응처럼 원인을 해결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좋을까요? 기본은 하시라는 거예요. 기본 건강 수칙들은 좀 지켜라. 예를 들면은 뭐 나는 당뇨 안 잡으면서 네. 왜 잉여 에너지가 늘지 않습니까? 그런 안 거죠. 늘죠. 예, 늘지 않죠. 예, 손실이 더 많을 거니까. 뭐 이런 거예요. 나는 먹지 않으면서 왜 잉여 에너지가 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쓰는 게 더 많으니까. 빠진 것처럼 문제가 네. 있으면 일단 그러니까 해결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내가 뭔가 이런 빠지는 요인들이 네. 있으면 예를 들면 내가 뭐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하자고 했는데 네. 치료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밑 빠진 독이 생겼잖아요. 네. 이거는 일단 막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 잉여 에너지가 차오를 여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이 나와요. 자, 아직 운동 안 했습니다. 네. 운동 들어간다. 아직 운동 안 했어요. 네. 일단 영양을 채우는데 여기서 이제 단백 공복을 좀 주의하자고 여기 적혀 있고 뒤에 한번 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효과가 감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 발목을 잡는 요인들 점검한다요. 예를 들면 자 뭔가 이제 영양소 밑 빠진 독을 막아놓고 영양소를 이제 공급을 해가지고 잉여 에너지를 늘려가거든요. 근데 뭐가 좀 잘 안 될 때는요. 되게 발목을 잡는 요인들로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이제 약물이 좀 너무 많다든지 네. 예, 뭐 이런 어떤 부가적인 요소들이 있는 있거든요. 아니면 알레르기가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흔한 원인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네. 이거 점검을 하면서 이거 좀 제거해주고 나면 이러면 이제 한 2주 정도 빠르면 2주 느리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잉여 에너지가 올라와요. 이 에너지를 채운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아까 운동을 하면서 여러 조건을 다 맞춰준 그 상황 있죠. 네. 그 상황을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아까 그 초과 회복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그렇죠. 만들어주는 거네요. 예,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운동해 보세요. 엄청난 효과가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 이때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뒤집으면 네.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뭐 상태도 이제 개선 안 해놓고서 그렇죠. 운동만 해놓고 그러니까 개선 이 안 되네. 에너지가 낮은 상황에서 운동을 계속 늘려봐야 네. 이 에너지가 올라오지가 않아요. 채워놓고 해야 돼요. 밑을 다 막아놓고 밑도 가게 되는 막아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배터리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운동하면 효과도 좋고 그 다음에 그게 저장 에너지로도 잘 넘어가고 만성질환 잘 잡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그래서 제가 단계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대부분은 거꾸로 해요. 운동을 먼저 하고요. 맞는 것 더 같습니다. 늘리고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더 늘리고 안 되면 네. 단백질 먹고 그죠? 안 되면 만성질환 잡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 제자리 걸음 하다가 다른 질환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약간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렇게 커리큘럼 짭니다. 네. 예. 저도 한 6단계부터 시작해서 이거 안 느네 단백질 쉐이크 좀 먹어볼까 이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2주 단위 프로토콜 이렇게 이제 책에 있거든요. 네. 2주 단위 프로토콜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좋아지다가 약간 정체가 와요. 예. 예를 들면 이제 힘도 생기고 이제 좀 활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좀 좋아진다 싶다가 약간 그러다 말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아쉽잖아요. 네. 자, 이때 이제 회복 상태를 점검을 하는데 이제 이 점검은 아까 그 장표 있죠. 네. 에너지 흐름도 장표 보면서 다시 리셋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은요. 이건 병원에서 내가 모르는 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부터 병을 찾아야 돼요. 아까 모르는 그 뭔가 예를 들면 숨어 있는 갑상선 문제가 있다든지. 밑 빠진 독을 밑이 그렇죠. 숨겨져 있던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이때는 내가 몰랐던 병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한 번쯤 점검 받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유연성이에요. 네. 자, 계속해서 역노화합니까? 아니죠. 네. 역노하다가 좀 몸이 좋아지면 다시 예방 수칙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까 지그재그 돼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영원히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회복하면 다시 예방 수칙으로 돌리고 네. 좋아지면 다시 치료 전략으로 돌려서 이것을 빨리빨리 순환하는 사람이 에너지 레벨이 항상 높아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이 파이팅이 넘치고 항상 네.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은 쉴 때랑 그러니까 회복시킬 때, 네. 그 다음에 이런 쓸 때가 확실히 명확하고 굉장히 그 인터벌이 짧아요. 그 전환을 확실하게 좀 잘하는 분들인 거예요. 짧게 하고 네. 빨리 대응할수록 그 과정도 금방 끝나요. 하루 이틀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이 회복 기간은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몇 개월, 몇 년을 끌어놓으니까 회복이 최소한 2주 단위로 이렇게 가는 거지. 보통 제가 진료 시간은 한 8주에서 12주, 뭐 길면 6개월까지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내가 내 몸이 읽어내는 소리, 제가 앞에 비욘드에서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를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주기를 되게 짧게 잡고 그때그때 수시로 예방과 치료 수칙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팁을 몇 가지 좀만 드리겠습니다. 네. 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에너지 전략, 나에게 맞는, 이 앞에 보시면, 자, 에너지 방향을 설정한다. 전략을 수립한다. 해서 보면, 이건 뭐 에너지 뭐 용량이고 한두 개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는데,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고, 이 지방에서 대부분의 경우 식단에서는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두 가지만 잡으면 90% 이상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비만하거나 근육이 많다는 의미 자체가 이미 저장 에너지가 많다는 걸 의미해요. 네. 그러니까 내 체형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저장 에너지 결핍을 알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단백질 항상성은 기능이 떨어진 거. 아까처럼 뭐 뭔가 이런 어떤 소화장애부터 해서 머리 잘 빠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뭐 피로감이 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백 항상성 붕괴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먹는 양도 적고 단백질도 적고도 알 수 있고 타입 1이죠. 근데 먹는 양은 적은데 단백질은 그래도 좀 잘 먹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그냥 본인의 식단을 유지하면서 양은 조금만 늘려주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문제인데, 잘 먹는 것 같지만 뜯어보면 단백질이 적은 사람들. 그냥 뭐 그러니까 밥만 먹는다든지 뭐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는 네. 상대적 결핍이에요. 어떤 상대적 결핍. 의미일까요? 아까 제가 먹는 거 대비 운동을 많이 하면은 상대적으로 모자랄 거 아니에요. 네. 그 경우. 이 소비량과 섭취량이 균형이 깨져 있는 그런 그렇죠. 건가요? 대부분이 여기에요. 대부분이. 멀쩡한데도 우리가 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네. 이런 분들 있죠. 왜 처져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고요. 왜소하고 마르는 여자분들이 되게 이제 좀 체력까지 떨어져 있다. 이러면은 대부분 타입 1이죠. 예.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는데 네. 이제 막 신경 써서 챙겨 먹었는데 그 열심히가 좀 과한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나 이제 남성분들은 타입 2가 많아요. 예. 이제 그렇습니다. 이 유형별로 딱 갈리는 거군요. 예, 전략이 틀려져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본인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게 책에 이게 캡처해 온 거거든요. 네. 책에. 그래서 저장 에너지. 를 이제 내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이제 체중이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했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항상성. 예를 들면 근력 운동을 해도 근육이 충분히 생기지 않는다. 네. 그죠? 과식을 하면 체기가 온다. 이 예전에 제가 비욘디 강의에서도 좀 몇 번 얘기했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 강의 좀 찾아보시면 이게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요렇고요. 그다음 두 번째 팁. 자, 영노화 추진 단계에서는 운동과 영양의 순서가 다르다는 걸 앞에서 엄청 강조했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몸이 나빠졌을 때 하는 행위와 괜찮을 때에 예방하는 행위는 다르고 그때 운동과 영양의 어떤 우선순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일단은 잉여 에너지 채워놓고 운동 늘리시라. 네. 이 인터벌은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권해드린다. 영양이 먼저인 거죠. 예, 예, 네. 채우고 하시라. 그래서 힘이 좀 날 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 이 그림이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이것만 잘 이해하고 계셔도 본인이 얼마든지 플래닝을 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딱 설명하는 그런 예, 예, 거니까요. 예. 내가 뭐가 문제지? 내가 남들보다 운동량이 좀 많은가? 그죠? 내가 남들보다 좀 덜 먹나? 그죠?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호르몬이나 또는 어떤 만성질환에 문제가 생겼나? 그게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어디 누수가 있나? 네. 그죠? 흡수율은 이제 뭔가 이걸 이제 뭘 먹느냐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동물성 단백질이냐 식물성 단백질이냐부터 시작해서 뭐 칼슘도 음식별로 흡수를 다른 그렇죠. 것처럼. 예, 예. 네. 요거는 이게 약간 좀 난이도는 높아요. 근데 무시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먹은 거랑 쓴 거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런 기본적인 건강 수치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잉여 에너지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장 에너지가 떨어진 거는 이게 결국은 뭡니까? 체형이 제일 커요. 네. 네, 그죠? 결국은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즉, 총 칼로리랑 단백질 전략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이제 처음에 강조했던 거.
사람은 계속해서 고쳐 써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이제 또 우리 몸 대부분이 단백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있다. 단백질은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먹으면 나중에 쓰려고 저장하는 형태가 있어요. 뭐 뱃살도 그 중에 하나죠. 네. 그런데 단백질은 질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소가 있어요. 질소는 사실 유독한 성분이에요. 우리가 화성감 많다 이런 얘기하죠. 저 몰랐어요. 뭐 어쨌든 이제 질소는 우리 몸은 탄소, 수소, 산소로 다 돼 있어요. 그게 네. 이제 탄수화물도 만들고 지방도 만들고 하는데 단백질 만들려면은 거기에다가 질소가 필요해요. 근데 질소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안정화가 덜 돼서 옆에 있는 다른 어떤 그러니까 살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 우리 몸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저장을 그러니까 배터리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아까 계속 조금씩 쓴다 했잖아요. 네. 시시각각 계속 필요한데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장하는 형태가 거의 근육밖에 없다. 좀 안정화된 상태가 근육인 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최대한 조직의 형태로 보관해요. 조직의 형태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피부의 형태, 네. 뭐 콜라겐도 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호르몬 형태, 그 다음에 뭐 피의 적혈구 형태 이런 식으로 필요한 거를 그냥 다 만들어요. 변환시켜 놓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돈이 생기면 이 돈은 저장이 안 되는 돈이니까 인테리어로 다 바꾸는 거예요. 뭐 그림을 산다거나 뭐 네, 그런 뭐 것처럼. 그림도 사고 네. 뭐 거위도 사고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게 떨어지면 그 그림을 다시 팔아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장 형태가 없다 보니까 네. 부족하면은 이 부족분을 그냥 몸을 헐어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이때 내가 그 심한 무기력과 피로감이 온다 했잖아요. 네. 이걸 대부분 분들이 이게 간과하시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거의 7, 80%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열량 맞추고 단백 공복은 피하라. 단백질은 우리가 섭취하고 나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대략 통상적으로는 6시간 뒤면은 네. 그다음부터는 흡수 끊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먹어도 12시간이면 끊깁니다. 그럼 도루묵 되는 건가요? 네. 그다음부터 예를 들면 특히 아침 굶잖아요. 네. 아침 굶으면은 거의 대부분은 단백질 공복 상태예요. 그죠? 그럼 이때는 거의 대부분 근손실이 쭉쭉쭉쭉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제가 그러네. 어우,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시간을 조금 더 이제 조정을 해야겠죠. 아침 네. 식사랑 저녁하고 좀 바꾼다든지 이제 이렇게 가야 해결이 됩니다. 특히 이제 아까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필수 아미노산은 간에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좀 이게 수시로 공급이 필요하다. 간헐적 단식 아무리 좋다 또는 저탄고지 아무리 좋다 해도 필수 아미노산 해결 못하면 이 피로감과 활력 부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팁. 요까지 하고 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영로화 기간 동안에 네. 저렇게 이제 프로토콜대로 해서 조금 힘이 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몸이 힘이 없고 안 좋았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쁜 거야. 이 상황 자체가. 네. 내가 이제 좀 힘이 나서 뭘 좀 해보려고 그래. 그러면 대개는 바로 운동하러 나가세요. 운동이 이제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운동을 더 늘리거나 어쨌든 본인을 좀 더 그 에너지를 조금 더 고통스러운 데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나 이렇게 하면은요. 약간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천천히 회복되거나 심지어는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좀 좋아지다 만다는 거지. 실제로 해야 되는 거는 이 앵이와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복리 효과로. 네. 그 어떻게 복리 해요? 효과는 뭐냐면 네. 호르몬을 활용하는 건데요. 내가 나로서 기쁜 순간들 있죠. 네. 예를 들면 내가 그림을 기를 때 너무 행복해. 그러면은 그때 취미라든지 그런 나오는 것들. 그때 나오는 뇌에서 나오는 그런 도파민과 또 호르몬들 있잖아요. 뭐 BDNF 같은 거 이런 호르몬들이 실제로 내 에너지 흐름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줘요. 오. 그래서 복리 효과가 생깁니다. 에너지가 넘치면 그럼 좋아하는 걸 해야겠네요. 맞아요.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게 안 되고 또 다시 나를 고통으로 밀어넣으니까 엄청 느린 거예요. 오늘 컨디션 좋은 김에 운동 2배로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기쁨 수명도 늘어나고 내 잉여 에너지도 늘어나면서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 되게 실수해서 느려지는 경우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실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정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평소에 건강 관리하는 거 도저히 내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나 이제 식단 관리도 좀 어렵고, 네. 그다음에 저녁에 근무하는데 내가 어떻게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나 운전하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냐. 아마 다 그래. 우리가 다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는 내가 좀 평소보다 노화 속도가 빨라져서 이제 좀 빠르게 몸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해도 이제 원래 이제 관리 잘하면 이렇게 가야겠죠. 네. 그러는데 이게 안 될 때는 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저속은 안 돼도 중속 노화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적당히 중간 정도를 가다가 네. 이제 몸이 나빠졌을 때 역노화를 프로그램 돌리고 또 그러다가 적당히 나빠지면 역노화 돌리고 이 과정을 최대한 짧게 하셔라. 그러면 광의적인 저속 노화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평균값을 봤을 때 예. 이런 실제로 정도를- 제가 VIP 분들 관리할 때 이렇게 해요. 그분들한테 생활 수칙을 회장님한테 그렇게 그렇죠. 하시고. 너무 바쁘게 지내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일하지 들면 마세요 할 수도 한 달에 없고. 외국을 10번 다니셔야 네, 되는데 외국 가지 마세요 할 수도 네, 없잖아요. 비행기 지금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뭐 식단 관리하라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빨리 또 이렇게 자주 짧게 순환하는지 그 방법과 팁,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해드리고 플래닝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네. 아, 자, 이제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럼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네. 이제 평창 이 노쇠 연구 프로그램을 한 게 있어요. 6개월 네. 동안 집중 중재 해가지고 이 역노화 프로그램 한번 돌려보면은요. 네. 신체 기능 40% 올라가고 장애 2년 늘어나고 자택 생존 6.5배 늘어나서 1인당 의료비 900만 원 줄고 투입 대비 자원이 8.8배에서 결국은 평균 이하가 평균 이상이 돼버렸고요. 효과 엄청나네요 정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완벽함이 건강을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쁨 수명의 개념과 에너지 흐름을 이해하시면은 건강 수명까지 실제로 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증명하시고 계시고 연구까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기쁨의 기억이 흐려질 때 이 책을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개념을 사실 저는 그 장혜령 선생님과 뭐 가끔 방송을 했지만 이렇게 좀 통합해서 들으니까 되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정말로.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네. 거의 없을 거예요. 저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역노화라는 것 자체가 정말 흥미롭기도 하고 이 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준 게 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뭐 실천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확실한 효과가 이렇게 연구를 통해 증명된 거기 때문에 한번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실천해 보시는 게 네. 적어도 저는 딱 하나만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방하고 치료는 다르다. 이거는 기억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건강 수칙은 치료 단계에선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나쁘다기보다는 네. 순서라도 잘 지키시라. 알겠습니다. 중요하죠. 네. 유리님께서 지금 띵하고 얻어맞은 기분이라고. 아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저희가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책 역노화 솔루션에 담겨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방법과 실천 방법, 그리고 또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면 서적 구매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장혜령 교수님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9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